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다 복습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갈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자료 1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움 노트 몇 페이지죠 오늘? 네, 33쪽 펴시고, 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자료 1에 띄운 그 사진이 여러분들 배움 노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자료 1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직장 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역할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할을 배웠었죠. 역할이 무슨 뜻이었죠? 지금 저희 민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민기 말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이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사례에서 자료 1에서 어떤 역할이 나와 있죠? 네, 지금 보니까 두 가지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무슨 역할이죠? 네, 수민이, 네, 맞습니다. 회사원의 역할. 이 두 역할이 지금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이 갈등이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그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회사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도안이. 네, 회사원의 역할은 뭐죠? 그죠? 회사원의 역할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거고,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네, 출장을 가는 거죠. 자, 그럼 도안이 계속해서 아버지 역할도 얘기해 볼까요? 그쵸? 아버지는 자녀를 이제 돌보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역할이 대립하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자녀를 병간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원으로서 지금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버지의 역할과 회사원의 역할이 왜 충돌할까요? 네, 혜성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혜성이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혜성이가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회사원의 역할 둘 중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죠. 선생님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이 스크린 1에 나오는 이 자료 1에 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제 스크린에 그 자료 1은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 진도 나갈 그런 이제 방법을, 해결 방안을 찾는 이제 방안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이제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해.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재원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재원이가 선생님 상황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원인을 파악해야죠. 그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바로 자료 수집부터 쓰려고 했습니다. 네, 재원이 잘 말해줬습니다. 일단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지금 쓰려고 하는 내용이 배움 노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빈칸에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자,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배움 노트에는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 정보 수집. 자, 그럼 이제 자료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입모양으로 챗GPT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따가 그 디벗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 디벗을 통해서 각 모둠에서 검색이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대안을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쵸?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났으면, 해결 방안 찾았으면, 이제는 그걸로 결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6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검증,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자, 이렇게 해서 5단계에 따라서 우리 오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자료 1에서 이 아버지가 빨리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만 하던지 회사원의 역할만 하던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둠 수업을 할 건데 자, 이 모둠 선생님이 자,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 보이시죠? 지금 스크린에 자기가 어떤 모둠인지. 자, 그럼 이제 모둠으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자, 조용히 다른 반 수업하니까 자, 조용히 이동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모둠에서 이제 자료 수집도 했고 아까 디벗으로 자료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도 파악했습니다. 원인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정보도 수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 해결 방안을 찾을 때에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그쵸? 이 대안을 제시할 때는 네,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일단 규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많다. 네, 무슨 뜻이죠?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의견일수록 좋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 친구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 한번 많이 수집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해결 방안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을 이제 그런 시간을 선생님이 10분을 주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모둠에 시간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해결 방안 어떻게 찾고 있나요? 지금 선생님 찾은 거 한번 여러분들이 쓴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해결 방안이 개인적인 측면만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개인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도적인 방법.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지금 자료 수집하는 거 잠깐만 멈춰 주세요. 자료 그 대안을 지금 다들 찾고 있을 텐데 이 대안을 찾을 때에는 개인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방법 두 가지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해결 방안. 자, 이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걸까요? 그쵸?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뭐 생각을 바꾼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게 개인적인 해결 방안이고 사회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걸까요? 사회적 해결 방안은 누가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말해줬는데 국가가 해결하는 거래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승민이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모둠 다니면서 보니까 해결 방안을 다들 많이 찾고 있는데 그걸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는 개인적인 해결 방안, 하나는 사회적인 해결 방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내용을 지금 대용 노트에다가 한번 작성을 좀 해봅시다. 네, 그럼 선생님 또 다시 한번 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작성한 내용은 사회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금 보니까 뭐
제도를 바꿔야 된다.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 네, 해결 방안을 잘 찾고 있네요. 지금 여기 사모들은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이 활발한데 어떤 대안을 찾고 있죠? 정말 대안을 많이 다양하게 많이 찾았네요.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까요? 재원이가, 네, 재원이랑 또 이제 주호랑 같이 협력해서요. 네,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한번 얘기 또 하면서 대안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0분 정도 됐는데 시간을 선생님이 더 주어야 될까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네, 10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잘 찾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료 2를 스크린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자료 2 한번 봅시다. 자료 2는 이제 또 다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육아휴직 많이 하셨을 텐데, 자, 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자녀를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또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육아는 누가 해야 될지 갈등이 되다 보니까 자료 2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자, 그럼 이 육아휴직 제도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쵸, 국가에서 만든 거죠. 우리 지금 자료 2를 한번 읽어보니까 육아휴직 제도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자, 이 자료 2는 선생님이 아까 해결 방안을 찾을 때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나눠서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어떤 측면의 이제 해결 방안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 2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마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 대부분 다 비슷하게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찾은 모둠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직장 이름을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 작성한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자료 3을 선생님 스크린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자료 3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 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해서 휴직 제도가 나와 있네요. 지금 산모둠에서 한소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소리 선생님한테 뭐 말할 거 있나요? 한소리가 아까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된 법을 검색했다고 선생님한테 말해줬네요. 자, 그럼 이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역시나 자료 3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자료 2와 자료 3까지 해서 지금 대안을 해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럼 개인적 측면의 해결 방안 여러분들 한번 모둠별로 한번 발표해 볼까요? 발표하고 싶은 모둠 있나요? 네, 6모둠에 지금 민기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민기, 한번 개인적 측면 해결 방안을 얘기해 봅시다. 네, 민기가 개인적 측면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일단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나요? 무언가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될 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는 사회적 측면만 나와 있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 측면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또 다른 모둠 한번 발표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 모둠에서 지금 진호가
그 여러 역할들 중에서 어떤 지위가 가장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역할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진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지위가 있죠? 학생이라는 지위와 또 네, 가정에서는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까요? 네, 중호가 학생이라는 지위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라는 지위가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치? 학생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수업 시간에는 우리 지금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둠에서 자료도 찾아봤고, 또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대안도 찾아보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 검증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역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료 3을까지 봤으니까 이제 자료 4를 선생님이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자료 4도 여러분들 잘 보이죠? 자, 자료 4에는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표의 내용을 이미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네, 그럼 자료 4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역할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적 측면 해결 방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다. 아까 우리 진호가 얘기해줬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중요한지, 네, 그 얘기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 아까 또 누가 발표했던 내용이었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까지 도출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단계, 검증 단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지금 작성한 개인적 측면의 해결 방안, 사회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자, 이걸 한번 타당한지 지금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검토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3분 너무 짧을까요? 자, 5분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스크린에 지금 시계를 띄웠으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 모둠 내에서 이 수집한 대안이, 자료조사한 대안이 이게 과연 타당한지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기준이 있었죠. 네,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 비교 한번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해서 친구들한테 우리 모둠에서 이제 결정한 대안은 이거야 라고 이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이 이제 됐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이제 발표해야 되니까 학습지에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해 봅시다. 자, 아직 발표를 안 한 모둠이 1모둠 한번 발표해 봅시다. 자, 1모둠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내용을 도출했을까요? 검증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금 1모둠에서는 역할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뭐 법과 제도를 바꾼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발표를 해줬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또 역시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발표한다라고 발표를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또 달성했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역할 갈등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했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료 1과 2와 3에서 다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역시나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